오늘 영상에서는 잠시 잊을만하면 각종 뉴스에서 언급되고 나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대체 차세대 배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배터리 업계는 왜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리튬이온을 놔두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까? 먼저 1992년 소니에서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시킨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를 거듭해오며 용량과 수명을 구조적 한계치까지 최대한 발전시켰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해가 지날수록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리튬이온의 양극재로 사용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과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며, 이에 부담을 느낀 여러 배터리 제조사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소재를 도입하고자 앞다투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리튬이온을 탑재한 전기차, 전동 킥보드 등의 화재 소식에서 알 수 있듯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또한 차세대 배터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 등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가격이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기도 하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간단하게 설명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로 쓰이는 코발트, 망간, 니켈이 빠지고 화학적으로 안전하며 원가가 저렴한 인산철을 사용한 것인데요. 리튬이온이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과방전이나 과충전 시에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손상이 내부에서만 일어나며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고 작동 전압이 안정적인데, 구성 성분에는 납이나 황산, 니켈 같은 독성 물질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우며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수명도 급격히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인산철 배터리가 리튬이온을 완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리튬이온과 인산철의 단점을 빼고 장점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원가 절감과 에너지 밀도 향상, 그리고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가 갖춰야 할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튬황 배터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음극재로 리튬 메탈을, 양극재로 황탄소 복합체를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리튬과 황이 만나 황어리튬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배터리로, 이론상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에서 5배 높습니다. 리튬이온의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의 에너지 밀도가 g당 372mAh 수준이라면 리튬 메탈은 3842mAh로 10배 이상의 저장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 적용될 경우 주행거리 4에서 500km에서 7에서 8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자의 금속이 적게 쓰이니 리튬이온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은 덤이고요. 무엇보다 지구상에서 17번째로 풍부한 원소인 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리튬황 배터리의 상용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양극에서 나온 황산화물의 일부가 양극으로 돌아가지 않고 음극의 막을 형성하는 셔틀 효과가 일어나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여러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에 현재로선 전기차에 탑재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내 업체 중 리튬황 배터리 연구에 가장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리튬황 배터리의 높은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를 이용해 무인 비행기나 드론과 같은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자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0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보고도 장기 채공 태양광 무인기에 LG엔솔에서 개발한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해 성층권 최고 고도에서 총 13시간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하 70도의 낮은 온도와 지상의 2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대기압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배터리가 구동됨이 확인된 것이기에
리튬왕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빠르게 실용화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듐이온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듐, 흔히 나트륨으로 불리는 소재를 이용해 배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소듐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의 최대 장점은 리튬왕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해수면 등을 통해 소듐 구하기가 매우 쉬워 원가 절감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리튬에 비해 반응성이 약해 안정성이 높고 저온에서 성능 저하 현상이 없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만 나트륨으로 교체하면 되기에 실용화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소듐이 리튬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크기 때문에 단위 중량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리튬이온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4에서 5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듐이온 배터리는 큰 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저속 전기차나 이륜차, ESS 등에 탑재할 목적으로 연구 개발 중입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칼트는 올해 안에 소듐이온 배터리의 양산에 들어가 중국의 일부 경차에 탑재할 예정이며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 1위 바이디 역시 소듐이온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몇몇 연구진의 성과 소식은 들려오고 있으나 이렇다 할 상용화 소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실리콘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음극 소재로 흑연을 사용한다 말씀드렸는데 흑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용량을 결정합니다. 흑연의 소자는 탄소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 6개당 1개의 리튬 입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100만 개의 리튬 입자를 잡으려면 600만 개의 탄소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에 비해 실리콘은 입자 1개당 리튬 4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 소재로 흑연 대신 실리콘을 쓰게 된다면 용량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흑연을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10배 정도 용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기다 실리콘은 흑연보다 구하기 쉬운 물질이란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충방전이 반복되면 실리콘의 부피가 팽창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배에서 4배까지 팽창하면서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업계의 개발 추세는 음극 소재를 실리콘으로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흑연의 실리콘을 약간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K온과 삼성 SDI는 5% 안팎을, LG에너지솔루션은 7%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 앞으로 음극재의 실리콘 함량률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하여 실리콘 음극재 시장 역시 매년 3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차세대 배터리는 리튬 에어 배터리입니다. 리튬 에어 배터리는 음극재로 리튬 메탈을, 양극재로 무려 산소를 사용해 전력을 만들어내는 배터리입니다. 전지가 충전되면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추출되어 양극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산소와 반응하여 리튬 과산화물을 형성합니다. 전지가 방전되면 역반응이 일어나 다시 리튬 이온과 산소로 전환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류가 생성되는데 양극재로 다량의 금속이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벼우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 이론상 10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금속 사용이 적으니 비용 또한 절감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현재로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산소의 산화와 환원 과정에서 과전압이 발생해 빠르게 성능이 열화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튬 과산화물의 경우에도 환원 과정에서 산소와 리튬으로 완전히 분해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많은 부반응 생성물이 형성되고 이것이 공기극의 축적, 급격한 용량 감소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지난 2020년 리튬에어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세라믹 소재로 바꿔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 중이라 밝혔으며 미국 UIC 및 ANA 연구진은 공동 개발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리튬에어 전지를 설계하여 약 700회가량 충방전을 하는 동안 수명에 저하 없이 성능을 유지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에어 배터리는
분명 에너지 저장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기술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국내의 경우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유니스트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계속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소식 계속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아연 에어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튬황, 소듐, 리튬에어 등 여러 종류의 차세대 배터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들이 여전히 희귀금속인 리튬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고자 아연과 공기만을 이용한 배터리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연 에어 전지는 아연 금속을 음극으로 산소를 양극으로 씁니다. 아연 에어 전지 개발의 시작은 20년 전부터였는데 폭발 위험이 적고 지구상에 풍부한 아연과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5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선 군사용으로 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민간 영역까지 상용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충방전이 반복되면 아연 금속 표면에 수산화 아연이 생성되고 이것이 저항으로 작용, 배터리의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전해질 내의 카보네이트나 용매인 물의 감소 등으로 사이클 수명이 긴 전지를 만드는 데에 아직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엔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처럼 양극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쓰고 음극재로 흑연이 아닌 리튬 메탈을 사용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전압을 결정하는 것은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 메탈은 흑연과 비교해 전이도 낮고 용량은 10배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리튬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2차 전지에서는 리튬 메탈 배터리가 마지막 선택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튬 계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마찬가지로 리튬 메탈 배터리에도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일곱 번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세대 배터리가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다른 배터리들은 다 못 들어봤어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배터리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리튬 이온 배터리 내의 전해액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든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의 양극재와 음극재가 담겨있는 액체 전해질은 불에 잘 붙는 소재로 되어 있어 여러 원인으로 분리막이 손상되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액체 전해질을 안전한 고체로 대체하여 분리막이 없어도 안전하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러한 안전성 면에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리튬이온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충전 시간도 짧아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전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 3사는 물론 파나소닉, 칼트와 같은 외국계 메이저 배터리 제조사들 모두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후발주자인 토요타에서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본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을 살펴보면 먼저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액보다 리튬이온 전달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고체 전해질의 가격이 높아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체와 고체가 맞닿는 곳에는 계면 저항이 발생해 전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이로써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머지않은 훗날 만나게 될 차세대 배터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연구가 진척되어 몇 년 안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모아보았습니다. 원가 절감과 친환경 소재 사용,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졌으면서 화재로부터도 안전하여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CTNS에서 알려드렸습니다.